안 온대요? 질문하는 거. 안 오시고. 되게 점점 이상한데. 잘 진짜 잘 모르는. 자, 나도 지원이하고 시간. 제가요 모건 중학교 3년치 기출 문제를 다 편집하다 보니까 와 지문이 얼마나 길어요? 다들 국어 선생님이 박 선생님 하시나 봐요. 엄청 지문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해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해독하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지문이 길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죠. 자, 여러분들이 기후 파트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가장 마지막 2-3 날씨 변화 이거 선생님이랑 하자 이 얘기예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날씨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날씨라고 하는 건 이 얘기죠. 네, 날씨에 변화인데 어제 엄청 비 많이 왔던 거 아시죠? 집에 가다가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가 있어요. 어제와 오늘 저녁하고. 그렇죠? 근데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도 있겠죠. 우리는 단기간이라는 건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의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기상변화 또는 일기변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상예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단기간의 날씨 변화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장기간의 날씨 변화는 몇 달 또는 1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장기간의 날씨의 변화는 기상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우리가 기후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걸친 날씨 변화는 누가 만들까요?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왜 이렇게 달라? 라고 하면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는 기압이 만들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는 기단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기압과 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날씨 변화의 주체라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단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인 기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죠. 기압은요, 공기의 압력이죠. 그죠? 네, 물의 압력은 뭐라고 그러고요? 수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은 공기의 압력인데 공기가 왜 압력을 만들어? 공기의 압력은 왜 생기는 거야? 공기의 무게 때문입니다. 공기가 무게만큼 날 눌러요. 그럼 무게는 왜 생겨? 중력.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기압이라는 건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물리량이야. 되겠냐? 자, 그럼 어떤 물질가 있어? 기압.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모든 방향. 모든 방향.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됐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래서 한 지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 이때 어느 방향의 기압이 더 커? 위에. 아니요. 다 같아요. 한 지점에서는 기압은 항상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한 지점에 작용하는 모든 방향의 기압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거요. 지금 우리는요. 각각이 공기가 누르는 기압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이 모든 방향으로 돌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만 누르면 우리는 다 납작 오지게 됐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방향으로 누르니까 그래서 형태가 잡히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크기는 같은데 됐니? 이러한 기압이라고 하는 압력 어떻게 구해? 압력은 우와 진짜 압력은요. 압력이 뭐야?
압력은 그냥 얘기해 느끼는 거죠. 네, 실제로요.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됐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라서요. 내가 드래곤을요 누를 거예요. 누르는데요.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똑같은 힘을 주면 얘가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을 같게 느껴야 되겠죠. 됐어. 근데 저는 한 손은 이렇게 누르고요. 한 손은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눌러도 얘가 느끼는 압력이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죠. 그쵸? 어머 달라. 뭐가 달라? 면적이 한 손은 이렇게 누르고 한 손은 이렇게 누르고 되겠어. 그래서 면적당 누르는 힘이지 그냥 누르는 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끔 그림 보시면 스펀지예요. 거기에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놓쳐. 그랬을 때 하나는 물을 반만 채워 누르는 힘 50 A, 물을 꽉 채워 누르는 힘 100, 물을 꽉 채워 누르는 힘 100. 이렇게 해서 A, B, C를 만들게요. 이때 누구의 압력이 제일 클까요? C요. C요. 그 다음 B요. 그 다음 A요. 이거예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압력 차이가 B가 더 크대요. 이유는 뭡니까? 누르는 힘이 세서요. 됐어? B하고 C의 압력 차이가 생긴대요. 이유가 뭘까요? 네, 단위 면적이 달라서 그래요. 됐죠? 얘는 이 면적이 2제곱미터라고 칠게요. 거기에 누르는 힘이 50N이면 얘는 2제곱미터에 누르는 힘이 50이기 때문에 압력이 25N/제곱미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어? 자, 얘도 같은 면적 2제곱미터에 누르는 힘만 100이기 때문에 얘는 압력이 50입니다. 얘는 요 면적이 1이라고 치죠. 1제곱미터에 누르는 힘이 100이기 때문에 얘는 압력이 10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됐어? 라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러한 압력을요. 공기도 만들고 있다는 걸 사실은 너는 공기의 압력을 지금 느끼니? 못 느껴요. 정상입니다.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병신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되겠어? 우리는 기압을 못 느끼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내 몸이라면 밖에서 공기가 누르고 있는 만큼 몸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형태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압을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공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최초로 한 과학자가 있다. 누구니? 토리첼리. 그래서 그 사람이 최초로 공기의 압력이 기압을 측정하려고 했어요. 뭘 가지고? 수은 가지고요. 그래서 토리첼리의 수은 기압계라고 합니다. 그럼 토리첼리가 공기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수조에 수은을 집어넣지 물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수은의 원소기요 H-중이 가요. 수은을 집어넣고요.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를 뒤집을 거예요. 여기에 가득 수은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안쪽에 있는 수은들은 중력 때문에 내려갈래! 라고 해서 자기 무게만큼 눌러요. 그럼 얘가 내려오면 됐죠? 점점 수조의 수은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 수면이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공기가 올라오지 마! 라고 해서 공기의 압력으로 누르죠. 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계면을 보시면 여기 있는 수은이 내려오려는 수은의 무게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공기의 압력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크다면 여기에 있는 수은의 무게가 크다면 얘가 밀고 올라가죠. 됐어? 그래서 여기는 쭉쭉 빠지면서 여기 높이가 점점 높아져요. 됐어? 근데 문제는 얘가 쭉쭉 빠지다 보면 여기 남아있는 수은의 무게는 점점 뭐하니? 감소하죠. 됐어? 감소해져요.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공기의 압력은 40이었고 수은의 무게는 100이었으니까 얘가 더 커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빠지면서 여기 있는 수은의 양이 줄어드니까 100이었던 애가 80으로, 80이었던 애가 60으로, 60이었던 애가 40이 되면 크기가 뭐해지니? 같아지죠. 더 이상 밀고 나올 수 이념이 없어요. 그래서 멈춰요. 라는 생각을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은이 내려오다가 밖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랑 같아지는 순간 더 이상 못 밀고 내려와. 그 순간이
밖에 있는 기압과 수온의 무게가 같은 순간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압력을 수온의 무게를 가지고 측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밖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평균 기압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공기의 평균 기압. 보면아 대기압.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일기압.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대기압을 대기압 또는 일기압이라고 하고요. 이 일기압이 될 때까지 수온이 쭉 내려다 멈췄어. 멈춘 높이가 얼마? 76. 76cm에 해당되는 수온의 몸무게가 바로 일기압의 크기예요. 라고 얘기한 거야. 되겠어? 근데 꼬맹아, 수온이 무거워, 물이 무거워? 수온이 훨씬 무겁죠? 그럼 이거 수온 대신에 물로 실험하면 물 높이는 76cm보다 훨씬 크겠죠? 얼마? 그렇죠. 그래서 일기압은요, 물기둥으로 얘기하면 10m에 해당되는 물기둥에. 그래서 무게와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수영장에서 10m 잠수해 보시면 그때 느끼는 수압이 일기압의 실제 압력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10m 잠수했을 때 느끼는 수압이 실제 일기압의 크기입니다. 되겠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구는요, 공기 기둥이 몇 킬로 쌓여 있어? 공기가 몇 킬로? 대기권. 두께. 그렇죠. 1000kg의 공기 기둥과 같다. 이게 다 일기압을 나타내는 크기야. 됐어? 근데 요즘에는요, 수온으로도 물로도 기압을 안 재요. 기압을 재는 단위가 헥토파스칼. 기억해봐. 일기압은 얼마?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기압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저는요, 신기해서 해봤더니 정말로 계속 뒤집을 때마다 이 수온 기둥이 76에서 멈춰. 신기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76이 아닌 높이에서 멈추게 하고 싶은 거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눈금 실린더를 훨씬 더 얇은 것도 써보고요. 더 두꺼운 것도 써봐. 멈추는 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단위 면적당 무거운 힘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하나는 똑바로 놓고 하나는 기울여요. 멈추는 높이 어때요? 네, 멈추는 수직 높이 다 똑같이 76cm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높이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높이 결정은 뭐야? 밖에 있는 기압이 일기압이기 때문에. 그럼 밖에 기압이 일기압이 아니면 높이도 변해야 돼. 그럼 일기압이 아닌 곳으로 가볼까? 어딜 가면 돼?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그래서 1기압일 때 멈춘 높이가 76cm인데 내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는 1기압이 아니고 꼬맹아 0.8기압이래. 얼마에서 멈출까?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이 높이는 기압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계산해 빨리. 뭐 하는 거야? 쉬운 문제라고. 비례식 세우시면 된다. 됐어? 1기압일 때 76cm에서 멈췄으니까 0.8기압일 때 몇 cm에서 멈출까요? 알겠냐? 얼마나 오니? 뭐 그렇게 나온대요.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76보다 높이가 낮아지면 기압이 낮아지는구나. 76보다 높이가 높아지면 기압이 높아졌구나 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 있다. 됐어?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수온주의 높이는 낮아진다. 그걸 뺀 나머지 두께나 기울기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나온다. 수온이 쭉쭉 빠지다 보면 여기는 수온이지. 여기 뭐야? 이건 아무것도 없는 질문한테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이해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압을 쟀는데요. 꼬매나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땅바닥 지표면 여기는 저 하늘 위 1000km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돼? 낮아져. 반비례 그래프 이것도 좀 알아도. 그래서 땅바닥일 때 수온의 높이는 76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의 높이는 76보다 훨씬 더 뭐 해줘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높이 열라 작아져. 올라갈수록 되겠어? 네, 이런 얘기들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압은 변해 안 변해? 변합니다.
기상청에서 그걸 측정해서 변화를 그려놔야 내일 날씨가 어떨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압은 매 순간 바뀐다. 그래서 매 순간 재긴다. 우리나라는 3시간 간격으로 재서 중앙 슈퍼컴퓨터로 정보를 쏴줘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그려서 날씨가 어떨지를 예측합니다. 그게 기상청에서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러면 매 순간마다 기압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 기압을 볼까요? 사실은요. 모두는 우주 만물은 같아지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친구 가려서 사겨 그랬어요. 왜? 끼리끼리 놀다 보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물은요. 옆에 있는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친구들을 잘 사귀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 요만큼이 있는데 이 땅바닥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은 다 같아지려고 해요. 똑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공기가 100개 떠다니고 있고 여기도 공기가 100개 떠다니는데 해가 떴어. 해가 쨍쨍 내려지고 있어. 여기는 아스팔트야. 여기는 호수공원이야. 어떻게 될까요? 중임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될까? 표면의 종류가 다르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 누가 더 빨리 올라갑니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여름 때 앞에서 아스팔트 온도가 50도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호수도 온도가 50도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매운탕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올라가봤자 20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열평형 때문에 아스팔트의 온도가 50도면 아스팔트와 접해 있는 공기의 온도도 몇 도?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됩니다. 자, 호수공원의 온도가 25도면 호수와 접해 있는 공기의 온도도 몇 도? 25도의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되겠죠. 누가 무겁니? 찬 공기가 입자가 빽빽하게 놓여있으니까 무겁고요. 뜨거우면 공기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입자가 아니라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같은 면적에 들어있는 입자 수가 달라서. 알겠어?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가벼운 공기고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운 공기다. 너네 프린트에 써져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볍고 무거운 무게 차이가 생기면 생각해봐. 무거운 애는 뭐 하고 싶니? 내려가고 싶어요. 멋진 말.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위에 있는 공기들이 여기 빽빽하게 모여. 됐어? 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공기가 100개였던 게 500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가벼운 공기. 가벼운 애는 뭡니까? 올라가죠. 상승 기류 만들어요. 그래서 공기 입자가 100개 있던 게 올라가니까 아래쪽 땅바닥에 공기가 20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꼬맹아,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여기는 계속 공기가 내려와서 쌓이니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그래서 무슨 기압이야? 그래서 고기압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기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공기가 눌러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하강 기류가 있는 쪽이 고기압이 됩니다. 상승 기류가 돼서 공기가 다 떠버렸어. 땅바닥 누르는 힘이 약해지죠. 이거 무슨 기압이죠? 저기압입니다. 당연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는 건요. 사실은 지표면의 온도가 불균등하게 바뀌어서 한 놈은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고 한 놈은 공기가 뜨니까 땅바닥을 누르는 힘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쪽은 고기압, 한쪽은 저기압이 돼. 알겠어? 이걸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지. 저기압은요. 무슨 기류라고요? 상승 기류요. 공기가 떠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땅바닥에 공기가 없어야 되니까 상승 기류. 되겠냐? 고기압은 하강 기류. 그래서 땅바닥에 공기가 많아야겠죠. 되겠어? 그럼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여기 공기가 지금 숲이야. 여기 500개야. 조금 있으면 여기는 공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양의 차이가 생기면 같아지면요. 물질도 에너지도 뭐하니? 움직입니다. 됐어? 그래서 보면은 향수 냄새가 퍼지는 이유는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하강기류 고기압 생기고요. 상승기류 저기압 생기면 공기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입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해요. 그랬을 때 아래쪽 공기입자의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한다. 윗거는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이요. 꼬맹아, 고기압이 있는 이쪽이 서쪽이라고 치자. 저기압이 있는 이쪽이 동쪽이라고 치자. 무슨 풍이 불고 있냐? 서풍. 바람은 시작된 쪽 방향을 읽어야겠다. 됐어? 그래서 서풍이 불고 있어요 라고 하는 바람은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향할 수밖에 없다. 알겠어? 그러면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네? 나가죠. 저기압으로 바람 들어오네? 들어오죠. 근데 직방으로는 못 가죠. 실제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똑바로 못 가고 휘어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자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니까 바람이 꼬맹아 지구를 타고 있는 내가 돌아. 바람은 똑바로 오는데 바람이 올 동안 내가 돌아. 봤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배꼽을 향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도니까 바람이 옆구리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바람이 옆구리로 휘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휘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기압에서는 어느 방향일까요? 고기압에서는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나갑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거꾸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이 그림 찾아라가 첫 번째 문제겠죠. 오른손 멀쩡하니? 자, 오른손. 자, 고기압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 고기압은 하강, 엄지손가락 하강. 그래서 감어. 얘 무슨 방향이야? 봐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됐어? 네, 저기압 무슨 기류? 상승, 올려. 이게 어떻게 되냐?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와. 모르면 뒤져.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시험공이 아니잖아. 저번에 했잖아. 시험이 아니잖아. 시험공이 아니잖아. 지금 전선을 기다만 들어. 기단부터 아니야. 기다부터요? 아니 저번에 기아가 그 계절표까지 했어. 아니야, 계절. 지금 기다부터요. 기단부터 아니야. 이따가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다시 하는 줄 알았어. 복습하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복습하는 복습하는 줄 알았어. 앞에 무슨 저거 말이잖아. 저거는 하지 않았어? 계절표까지 시험공이었어. 내가 중간고사를 왜 복습하는데? 너네가 2-3 여기 기압하고 전선 이거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뭐가 시험 거냐? 기다부터.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 그러면 계절풍, 해류풍 안 들어가? 그거는 저번에 했어. 언제 했어? 해리폰 했잖아. 했어. 아, 일본은 해요. 앞에 근데 그거 했어요. 수능을 했어요. 수는 수능을 했어요. 술 엄청 옛날에. 나 당연히 지금 복습하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술 얘기하지? 아까 봐봐, 이거 시험공인데.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는 거의 기단 다음 문제 나오고 왜 다 죽냐? 여기 CCTV 끄고 오늘 한번 피도 올까? 나 당연히 복습하는 줄 알았는데. 저 당연히 썼는데. 아, 답변.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번 고민하고 있어요. 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좋아. 아까 이제 실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구나 했는데. 너네 노인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썩을 여기서 그래서 뭐 중요하니까 다시 하라고 했는데. 난 이거 때문에 봤어. 아니 수호는 너무 옛날에 했는데. 그렇죠. 해류풍, 계절풍까지 한 거지. 네. 지금 기단 전선만 하면 되는 거지. 기다려서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뭐라는 거야? 와, 너무하다. 너네는 노인네가 여기까지. 그냥 복수 아니 그 본인도 복수를 했다가 선생님 뭐 안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단기간에 날씨 변화 기간 때문에 그 기압 때문이야. 그럼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인 기후는 기단 때문이고 기단이 뭐 만들어?
지구는요 공기 덩어리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단은요 공기 기자 무늬 단자 공기 덩어리로 있고. 그럼 지구는 하나의 기단이에요? 아니죠. 자, 기단은 공기 덩어리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 성질이 비슷해야 같은 기단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기단의 성질을 나눌 때 기준 온도와 습도야. 그래서 기단은 성격을 나눌 때요 어떤 성격을 기준으로 비슷한지 다른지를 확인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온도와 습도입니다. 온도하고 습도가 같아야 같은 기단, 온도만 갖고 습도가 달라도 다른 기단.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온도와 습도로 나눴을 때 기단의 종류 몇 개 생길 수 있니? 4가지가 생길 수 있죠. 온도는 높아요. 뭐지만 온. 그래서 또는 저온도 있겠죠. 자, 근데 온도가 높은 고온 중에 습도는 높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가스. 습도가 낮을 수 있어요. 저습은 아니야. 뭐야? 건조 이 새끼야. 되겠어? 고온 가스, 고온 건조. 그래서 온도가 낮아요. 저온 가스, 저온 건조. 이렇게 기단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기단의 성격은 어디서 가져와? 왜 어떤 공기는 뜨겁고 축축한데 어떤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니? 라고 하는 공기의 성격은요. 이건 지면의 성질을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꼬맹아 시베리아 벌판이야. 시베리아 벌판에 오래 떠있는 공기가 있어. 그러면 이 공기 스스로가 시베리아스러워져. 그래서 그리고 플라츠투페는 언니들이 있는 곳, 북태평양. 플라츠투페는 언니들이 있는 곳. 그래서 북태평양에 오래 떠있는 공기는요, 북태평양스러워지거든요. 자, 그럼 시베리아에 오래 떠있는 공기는요, 어떨까요? 이 중에서 연락하겠죠. 그래서 네, 저 벌판이니까 건조 이래요. 그럼 북태평양에 오랫동안 떠있는 공기는요, 온, 가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단의 성격은요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성격을 담기 때문에 기단의 이름은 그냥 지면의 이름 그대로 따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기단을 시베리아 기단, 여기서 만들어진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느낌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기단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오랫동안 편서풍, 무역풍 이런 것들 때문에 기단은 서서히 움직여서요. 하나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빠질 때까지가 3개월이야. 그게 한 계절을 만들어.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서서히 움직이는데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진 애가 북태평양 쪽으로 가고 있다고 쳐. 그러면 기단의 성격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죠. 거짓말로 변질돼요. 그러는데 그러면 기단의 성격은요. 아래부터 바뀔까요? 위부터 바뀔까요? 아래요. 왜? 땅바닥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땅바닥에서부터 계속 그 성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땅바닥이 달라지면 성격이 땅바닥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아래쪽은 고온 다습하게 바뀌는데 위쪽은 아직도 저온 건조 이런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기단은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사계절 만든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입니다. 자, 언니야 그만 줘라. 자, 우리나라 4개의 기단 여기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됐죠? 이제 시험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 줄이려고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들고 가시면 되죠. 자, 보면 우리나라에 4개의 기단이 있는데요. 이거 잘라요. 우리나라를 가로 잘랐을 때 위, 아래 어디가 주어? 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뭡니까? 저온이죠. 자, 우리는 저온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냉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한냉. 밑은 따뜻하죠? 멋진 말. 고온을 우리나라에서는 온난이라고 합니다. 됐어. 온난.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로로 잘라. 오른쪽이 바다가 많아, 왼쪽이 많아? 오른쪽이 많죠. 오른쪽, 왼쪽은 구분해요? 여기 오른쪽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 뭡니까? 가슴. 얘네가 뭡니까? 따로 여기 없죠. 모르면 병신이죠. 알겠어?
우리나라 위 아래를 자르면 위쪽은 춥고 아래쪽은 따뜻.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면 오른쪽 다습, 왼쪽 건조.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단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여기가 어딜까요? 그래서 얘 시베리아 기단.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가 무슨 계절이 되니? 이게 겨울입니다. 이것과 대각선 쪽, 이 새끼가 누굴까요? 북대평양 그 혼란 춤추는 그 언니 있는데 북대평양 기단 얘가 영향을 주면 우리나라 무슨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자 여기가 그래서 네 작게 새끼도 있죠. 그죠? 중국에 무슨 가게 흐릅니까? 그래서 얘는 양지강이에요. 자 양지강 기단의 영향을 받는 계절이 뭘까요? 봄가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사계절은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봄, 가을이 하나예요. 그리고 겨울은 그럼 나머지 2개가 뭘까요? 초여름과 여름. 알겠어? 이렇게 나누셔야 돼. 봄, 가을을 하나의 계절을 보는 이유는 같은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새끼는요. 일본 새끼들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일본의 앞바다 이름이 오호츠크랍니다. 그래서 그 앞바다 이름을 따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단이 영향을 줄 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초여름 지금이 무슨 철? 장마철. 이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4개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발달해서 영향을 줄 건데 얘네가 항상 있어? 아니요. 이 중에서요. 얘만 생겼어요. 무슨 계절이겠냐? 겨울입니다. 그러면 그 기단이 생겼을 때 거기가 무슨 기압일까요? 기단이 생긴 쪽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나라 지도 그려놓고요. 무슨 계절이니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고기압의 위치가 알아. 그래서 그 위치가 기단이다.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 판단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되면 무조건 대각선 쪽이 저기압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기 시베리아 기단 쪽에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가? 겨울이다. 그러면 겨울철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시베리아가 되는 거야. 시베리아 기단의 성격 어떻게 해요? 추워요. 불러. 한냉. 왼쪽. 번쪽. 됐어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베리아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열나 한냉해. 무슨 말이야? 열나 추워. 겨울철 생각해봐. 3일 동안은 귀가 떨어질 만큼 춥고요. 4일 동안은 견딜 만큼 춥대요. 거짓말. 4만4원 새끼야. 4만4원이라는 날씨가 우리나라 겨울철을 대표하는 그래서 날씨입니다. 3일 동안은 죽을 만큼 춥고요. 4일 동안은 견딜 만큼은 추워요. 그래서 네, 4만4원의 날씨가 반복되고요. 엄청나게 추운 한파가 몰아닥치고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기압이고요. 우리나라 겨울철이고요. 겨울철은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 위치할까? 서쪽입니다. 서쪽의 고기압, 반대쪽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겨울철이고요. 바람은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으로 본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풍향 읽어봐. 무슨 풍이겠니? 서북. 자, 뭡니까? 자, 뭡니까? 자, 북서 계절. 됐습니까? 이렇게 북서 계절 풍이 우리나라에 분다. 이게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대단히 한냉하고 건조합니다. 되죠? 그래서 한파가 몰아닥치고 서부 동저역의 기압빛이 북서 계절풍 불어요. 알겠니? 이게 겨울철이야. 그러면 여름철 중에서요. 겨울 끝나고 이제 여름 옵니다. 여기 지워도 되죠? 자, 여름 중에서 초여름 먼저 볼게요. 초여름은요.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초여름이라고 하는 건 장마철 얘기예요. 자, 이 초여름만 되게 특이합니다. 하나의 계절에는 하나의 기단만 형성되는데요. 초여름만 2개의 기단이 동시에 생겨요. 물론 얘 누구였어?
장마철을 나타내는 걸 너네는 학교에서 다 했으니까 무슨 전선? 무슨 전선?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장마전선을 뭐라고 하니? 정체전선. 그걸 너네들은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여름에는 정체전선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형성됩니다. 얘네 둘 때문에. 됐어? 그래서 얘네 둘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비 터지게 보름 가까이 싸웁니다. 그게 초여름이야. 됐어? 그 중에서요. 얘네들이 막 싸우는데요. 오츠크에 밀고 내려와. 북태평양 밀고 가. 그 중에서요. 싸우는데 세력이 비슷해서 잘 안 움직여.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 그래서 무슨 전선? 정체전선이야. 그랬다가요. 오츠크의 해가 정신 차려서 힘내면 어떻게 될까? 이 새끼가 밀고 내려가. 알겠어? 그러면 남해안, 제주도 쪽에 장마. 됐어? 북태평양이 정신 차려서 밀고 올라가면 북한이 장마.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비 터지게 싸우는 거야. 보름 가까이. 그게 우리나라 장마, 초여름이야. 됐어? 근데 이미 시나리오로 써져 있어. 저 중에서 총알 다 떨어진 새끼가 무조건 죽어. 누구 거냐? 오츠크. 규모가 14배. 오츠크의 규모가 북태평양의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총알이 먼저 떨어져서 이 새끼가 반드시 먼저 소멸돼요. 왜냐? 얘가 소멸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장마철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한여름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초여름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한여름이라고 하는 때가 되겠죠. 이때는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만 받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만 받으니까 여기 있는 고기압 없이 북태평양 기단 쪽에만 고기압.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압은 어디니? 대각선 여기에 위치하겠지. 이게 여름철 기압이지. 알겠어요? 네. 북태평양의 성격 불러. 온, 다스, 또는 온난가스. 맞습니까? 네.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훌라 춤추는 북태평양이 된 거야. 그래서 연락고온에 뭐냐? 운동이가 찾아오죠. 그리고 밤이 돼도 온도가 27도 밑으로 안 떨어져. 그게 뭐냐? 네, 뜨거운 밤, 열대야. 되겠습니까? 열대야가 오죠. 그 다음에요. 이 여름은요. 적도에서 사는 게 편할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편할까? 적도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왜요? 실제 온도는 적도가 높은데요. 우리나라 불쾌지수가 높아요. 왜? 찐득 거리니까. 다스. 보여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전형적이죠. 더워서 땀을 막 흘렸는데 그래서 땀이 막 흐르는데 여기 쫙 붙어서 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 안 떨어져. 이게 불쾌지수야. 습도. 적도 지방은 되게 걸쭉해요. 그래서 땀이 나서 바로바로 바람이 불어서 마릅니다. 엄청 시원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불쾌지수 놀라도 나서 애들끼리 칼끈해서 싸울까봐 방학해주는 거야. 그게 여름방학이야. 알겠어? 그거 맞아 이 새끼들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 다습한데 열날 축축하니까 비가 장마 끝났는데도 계속 오죠. 눅눅해요.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됐어? 네. 그리고 여름 끝날 때쯤 반갑지 않은 손님도 찾아오죠? 누굴까요? 비. 됐어. 이거 봐봐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여름철의 기압 배치. 아까 겨울철은 서고 동저요. 맞아? 여름은요. 고기압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 북쪽, 형의 기압 배치고요. 바람은 이렇게 불겠죠? 불러 이제. 바람 얘기할 때요. 북쪽하고 남쪽을 습관적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이건 남동계적으로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여름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씨요.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서 봄, 가을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씨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가 고기야, 여기가 저기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봄 또는 가을입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새끼는요. 다른 기단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작아요.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움직이는 속도가 뭘까? 빨라요. 와! 이렇게 움직여. 알겠어? 그래서 이 새끼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나 지금 말 갔다 안 들었다 이질을 한다. 됐어? 그래서 양치란 기간은요 이동성 무기화라고 해요. 배달이 잘 움직여서. 그래서 날씨 변화가 극심합니다. 이게 두 개조의 공통점이야. 양치란 기간 때문에. 그래서 봄철에는요 와 따뜻해서 막 꽃이 피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눈 오죠.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꽃샘쥐. 그리고 봄철에는 반갑지 않은 황사가 오죠. 그래서 이게 봄철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가을철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단풍이 물고 있고요. 그래서 첫서리가 내리겠죠. 더울 거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가을철 하늘은 엄청 예뻐요. 뭐라고요? 하늘은 눕고요. 말이 살찌는 계절 청고마비.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가을철 날 하늘 보면 너무 예쁘다고 감탄할 정도로 엄청 눕고 파랗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치강이 다니는 풍경이에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계절을 결정하는 게 기단이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단들이 계절을 만드는데요. 선생님이 시험 하나만 해드릴까요? 여기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있어서 반쪽은 80도의 뜨거운 물, 반쪽은 20도의 찬물인데 물은 온도 차이가 눈에 안 보이니까 한쪽은 뜨거운 쪽은 붉은색 잉크를 타고요. 자 차가운 쪽은 파란색 잉크를 탄다고 칠게. 그래놓고 가운데 칸막이를 확 치우면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라고 눈에 학교 프린트에 있어요. 안 섞인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찬 공기, 뜨거운 공기는 뭐가 달라? 무게가 달라요. 누가 먼저요? 찬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찬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찬물이 밑으로 딸려 들어가고요.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가 생기죠. 이게 물만 그런 게 아니고 공기도 그렇습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무슨 공기가 무겁다고요? 찬 공기가 무거우니까 찬 공기가 파고들고요. 뜨거운 공기가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경계면이 생겨요. 이걸 뭐라 그럴까? 어? 이거 전선이야, 전선면이야? 전선면. 상공에 생긴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전선면이 아니고 전선이죠. 전선 어디 있어요? 전선을 쭉 따라왔을 때 땅이랑 만나는 한 점만 전선입니다. 그래서 네, 전선면이 지표와 만나는 한 점, 이게 바로 전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선면이고 여기만 전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선이라는 게 생겨. 그 전선이 생기려면 무조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야 돼. 그럼 너네가 1학기 때 배웠어. 중간고사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 만나면 무조건 뭐 생긴다고? 구름 생기면 날씨 맑아버려. 흐린 곳이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요. 저기압이야. 그래서 전선은요, 저기압이 분포됩니다. 고기압에는 전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기압 꼴에 전선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전선에도 종류가 있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생긴 경계가 땅이랑 만나는 걸 전선이라고 한대요. 전선의 종류 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누가 힘이 세?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가면 꼬맹아 무슨 전선? 그렇죠. 찬 한자를 써서 그 새끼가 한행전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더운 공기가 힘이 세. 그래서 더운 공기가 밀고 가. 그럼 무슨 전선이야? 온난 전선이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요. 둘의 세력이 똑같아서 어느 쪽으로 안 밀려. 무슨 전선이야?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요. 정신 안 차려? 무슨 전선이야? 정체전선이야. 세력이 똑같아서 어느 쪽으로 밀리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 정체전선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도하고 80도하고 서로 경계면이 생겼어. 경계면이 생기자마자 오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둘의 온도 차이가 점점 뭐하니? 없어지죠. 그걸 우리가 섞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결국은 전선도 나중에 전선의 색깔이 없어집니다. 전선이 흐릿해져요. 이걸 무슨 선? 무슨 전선? 회색 전선. 그래서 마지막은 회색 전선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보면 한냉전선이 지나가면 추울까 더울까? 춥죠. 찬 공기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한냉전선이 지나가면요 고드름이 얼어요. 그래서 고드름 표시, 뾰족뾰족 이게 한냉전선 표시입니다. 진짜요.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추워져 더워져? 더워져요. 그래서 고드름이 녹아서 물방울 돼요. 그래서 물방울 기온입니다. 진짜요. 됐어요. 네, 정체전선은요. 한쪽은 찬 공기, 한쪽은 더운 공기가. 그래서 세력이 똑같으니까 둘 다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한쪽은 온난전선으로, 한쪽은 한냉전선으로 그리셔야 정체입니다. 됐어. 폐색은 이게 섞여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어 그리셔야 됩니다. 동글, 뾰족, 동글, 뾰족.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호로 정리하는데 이러한 전선의 일생, 모든 전선은요. 일단은 무슨 전선에서? 정체 전선이 먼저 발생해요. 적해야 되고요. 정체 전선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일기 현상이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되겠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모든 일기 현상은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정체 전선이 생겼다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일단은 온난전선이 먼저 앞으로 튕겨나가 먼저 발달 해서 앞으로 가고요. 나중에 한냉전선이 발달해서 뒤에 쫓아갑니다. 편서풍의 영향 이렇게 가죠. 알겠어? 근데 누구의 속도가 빠른 줄 아세요? 나중에 생긴 한냉전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막 나중에 생겼는데 쫓아와서 둘이 뭐합니까? 겹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회색 전선이 돼서 죽습니다. 이게 전선의 일생입니다. 되겠냐? 전선은 무조건 정체 전선이 먼저 생겼다가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으로 나뉜다. 그 다음에 회색 전선으로 죽습니다. 이걸 전선의 일생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리고 이 전선들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무조건 서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전선이 가장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그림은 100%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선이 완벽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를 단면을 딱 잘랐는데 기억해내. AP 단면에 공기 모양, 날씨 형태 이거 다 찾으셔야죠. 자, 이렇게 잘랐을 때요. A쪽에 무슨 전선? 한냉전선 단면 그려야죠. 한냉전선은 누구의 힘이 세요? 어떤 공기에 힘이 세요? 찬 공기가. 그래서 힘이 세서 미는데 얘 무거워 가벼워? 무거우니까 찬 공기가 밀고 내려가고요. 더운 공기는 쫓겨 올라가는 형태죠. 근데 찬 공기가 힘이 센데 연병을 무겁기까지 해. 무거운 새끼가 힘도 세. 그래서 가벼운 공기는 힘도 없는데 더운 공기 가볍기도 해.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밀면 가벼운 애가 확 튕겨 올라가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거의 수직 상승. 알겠어? 경계면이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니까 딱 떨어지고 그랬어. 한냉전선이야. 알겠어? 이때 더운 공기가 수직 상승하니까 무슨 형의 구름? 수직으로 발달한 저군형의 구름으로 무슨 비가 올까? 소나기가. 한냉전선 앞에 올까 뒤에 올까? 만들자마자 확 지나가니까 뒤에 속도가 너무 빨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냉전선 뒤쪽에 좁은 쪽에 쏟아가고.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B죠. 온난전선은요. 찬 공기가 힘이 세요? 더운 공기가 힘이 세요? 무슨 공기? 온난전선. 더운 공기. 그러면 더운 공기가 힘이 센데 그 새끼는 가벼우니까 밀면서 올라가. 맞아? 찬 공기는 힘이 약한데 무거우니까 쫓겨가면서 내려가. 이 얘기잖아요. 근데
있어요. 찬 공기는 힘이 세도 가벼워. 더운 공기는 더운 공기는 힘이 세도 가볍고요. 찬 공기는 힘이 약해서 밀리는데 이 새끼 무거워.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강도 아저씨 미는 거야. 잘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이동 속도가 뭐 해야 돼? 느려. 그래서 온난도는 느려. 됐어? 그래서 이 새끼가 천천히 밀고 가. 그래서 경사가 뭐 해야 돼? 완만. 그걸 직선으로 나타내. 됐어? 그러면 경사가 완만하니까 구름이 천천히 올라가겠죠? 옆으로 퍼진 구름 생겨요. 뭐지만 추운형의 구름으로 무슨 비? 지속적인 이슬비가 온난도선 어디에 생길까요? 앞쪽에 나옵니다. 됐어? 그럼 별로 전선의 양 끝단에 뭐 온다? 비 온다. 가운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이! 정신 안 차려. 시원해. 비, 맑은 비. 알겠어? 가운데 뭐? 맑은. 정신 안 차리네. 시험에서 틀리기만 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됐다. 치문형의 구름으로 이슬비. 그리고 날씨 맑음. 그랬다가 저군형의 구름으로 이거죠. 근데 이 전선이 무슨 풍의 영향으로? 편성풍의 영향으로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서에서. 근데 우리 집 여기 있어. 됐어? 네, 우리 집 여기 있는데요. 여기 B가 우리 집이야. 저 지금 문난 녀석 어디에 있어 우리 집? P 앞에. P. 그랬다가 이렇게 가면? 문난 녀석? P. 그랬다가 이렇게 오면? 한냉 녀석?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난 녀석, 한냉 녀석.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실제로 전선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지만, 그렇죠? 네. 처음에는 온난조선 앞에 있다가 온난조선 뒤로 갔다가 한냉조선 뒤로 가는 거죠. 이런 날씨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선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요. 각각의 날씨 변화를 외우셔야 되는데 졸면 죽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날씨는 요게 1번 날씨, 여기가 2번 날씨, 여기가 3번 날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온난 전선 앞쪽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편성풍의 영향으로 온난 전선 뒤쪽의 날씨가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한냉 전선 뒤쪽의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 1번, 2번, 3번 날씨. 그래서 또 생각할래? 자, 지금은 온난전선 앞이었다가 온난전선이 우리 집을 지나갈 거야. 자,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어떻게 될까?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죠. 따뜻한 공기 힘이 세니까. 그래서 온난전선이 지나가면요. 자, 기온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기온이 상승하면 기압은? 기온이 높아진대요. 그럼 기압은? 맞아요. 기온과 기압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압은 하락. 자, 그러면 한냉전선 지나가요. 여기서 한냉전선 지나가야죠. 한냉전선 지나가면 기온은? 하강. 기압은? 상승. 이렇게 바뀌어. 알겠어? 그러면서 날씨 현상. 온난전선 앞부분은요. 식물형의 구름. 무슨 비? 이슬. 그랬다가 가운데 오면 날씨 맑음. 한냉전선 뒤로 가면 저분형의 구름으로 무슨 비? 쏘나. 이렇게 날씨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지금 위치가 어디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야. 보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아까 얘기했죠. 저기압 중심은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 나가니? 들어가. 무슨 방향으로? 네, 반시계 방향. 그럼 보면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 바람이 이렇게 불죠.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 바람이 이렇게 불죠.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 바람이 이렇게 불죠. 맞아? 자, 풍향 읽어. 무슨 풍이야? 무슨 풍? 남동. 됐어? 남동풍이야. 그래서 온난전선 앞에서는 무슨 풍이 불까? 남동풍이 불죠. 그랬다가 온난전선 지나가면 여기 무슨 풍? 남성. 그랬다가 한냉전선 지나가면 이 방향. 무슨 풍? 없어.
됐어. 그래서 바람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지나갔어요. 바뀌었어요. 온난조선 지나. 됐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람의 방향 바뀌었어요. 한냉조선 지나갔더니. 됐어. 이걸 이용한 게 적격 대조입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선 앞과 뒤의 날씨 변화까지가 여러분들 시험범위겠죠. 맞아? 여기가 시험범위 맞죠? 이 뒤에 뭐 더 들어가는 거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지랄들이야. 됐어요? 시험범위 방금 맞아요? 네. 자, 잠깐 이제 몇 개만 볼게요. 이 사기꾼들아. 자, 피시면요. 가지고 있는 책에 15페이지부터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16페이지부터잖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16페이지 기단. 자,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인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성질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개의 기단을 그렸을 때 성질 어떤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각각의 그 기단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 계절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각 하나의 계절에는 하나의 기단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초여름에만 몇 개의 기단? 2개. 누구랑 누구? 워츠크랑 북대평양. 그 중에서 누가 죽어? 네. 그리고 북대평양만 살아남으면 여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선이라는 건요. 전선면이 땅이랑 만났을 때 생기는 경계면이고요. 전선의 종류. 맨 처음에 무슨 전선? 에이씨. 맨 처음에 무슨 전선이 생겨? 정체전선이 생겨. 정체전선. 그 다음에 온난과 한냉으로 날라붙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회색전선이죠. 그래서 전선의 일생 그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온난전선, 한냉전선에서 양 끝단에 어떻게 날씨 변화가 생기는지 넘기시면 18페이지에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거 계절 써있지 않아도 고기압의 위치 보세요. 여름철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고기압 어디 있습니까? 여름철 어디 있습니까? 북대평양 쪽에 있죠. 고기압이 엄청 좁지 않아? 그래서 여름이에요. 겨울철 보세요. 고기압 어디 있습니까? 시베리아 쪽에 있죠. 그래서 겨울이에요. 위치 확인하겠어? 고기압의 위치로 계절 봐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0페이지, 21페이지 중에서요. 우리요. 자, 4번까지 안 합니다. 5번부터 합니다. 5번부터 그 옆에 있는 21페이지까지 빨리. 그리고 잠깐 끊죠. 20페이지 5번부터 21페이지까지.
지금 5번에 있는 4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어서 날씨가 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고기압의 위치가 시베리아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야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4번에 A, B, C 순서대로 날씨가 바뀌는 건데요. 각각이 어떤지 보셔야 되겠죠. 이해 안 되는 거. 5번에 2번은요.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줄여서 써보죠. 됐어요. 여름처럼 거꾸로요. 남쪽에 고기압이 있어서 남고 북쪽 이렇게 표현한다 했어. 되겠죠?